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가 정말 돈을 엄청 벌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또 이제 새롭게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 잘 아십니다만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또 미국의 엘라이 릴리 두 회사가 만든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아주 세상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만은 적응증을 확대해서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부작용을 발성의 전환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개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두 약물이 처방될 때 주 1회 한 달 치료비가 $1,000, $1,30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4번 맞는 것이죠, 주 1회.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이 이제 지금은 독점으로 이제 이 두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만간 특허가 끝날 시기가 옵니다. 국가별로 다릅니다만은 약 한 5년에서 8년 이 안에 이제 특허가 풀리게 되고,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치료용 항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듯이 이제 복제 약품인 이 GLP-1 계열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이 약물의 작용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최근에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위고비 또는 엘라이 릴리가 만든 제파운드, 이 당뇨 치료제가 어떻게 비만 치료제가 되면서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그 작용 기전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네, 지금부터 GLP-1이 어떻게 해서 비만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장에서 벌써 십이지장, 요 작은 창자를 음식물이 지날 때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GIP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라고 하는 GIP. 마찬가지로 또 여기 작은 창자의 가운데쯤에서 GLP-1,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그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이 GLP-1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분비된 이 두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이 췌장으로 가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합니다. 팬크레아스 안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또는 위에도 가서 작용을 해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되니까 혈당 올라가는 걸 막아주겠죠. 그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하는 것도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데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 브레인에 가서도 중추신경계에 가서 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는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음식 섭취를 이제 줄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GIP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물로 개발될 때는 이제 GLP-1을 가지고서 먼저 약물을 먼저 개발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췌장인데, 췌장 안에는 이런 아일렛이라는 랑그한스슴이라고 하는 세포 집단들이 약 한 100만 개 정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파셀도 있고 베타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알파셀에서는 그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셀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GLP-1이다. 그래서 이 혈액을 타고 와서 이 베타세포에 자극을 줘서 여기 리셉터가 있는데, 이 GLP-1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 농도와 함께 더불어서 결국은 이 베타세포 내에 있던 인슐린이 분비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LP-1이다. 그래서 이 GLP-1을 가지고 처음에 인슐린 분비를 좀 잘 되게 하도록 하는 당뇨 치료제로서 먼저 이제 개발이 됐다. 더 변형을 시키고 개발되어서 이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로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보시는 여기 장에서
이 GLP-1이 분비가 되고 장세포에서 이 GLP-1은 혈당과 GLP-1 것이 혈액을 타고 이 팬크라이저에 있는 베타 세포가 이것을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 GLP-1은 이 베타 세포입니다. 베타 세포에 있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함으로 인해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인슐린이 밖으로 분비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GLP-1이죠. 그래서 이 GLP-1은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 글루카곤이라는 것은 인슐린과 반대로 우리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이 글루카곤이 알파 세포에서부터 나와서 간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분해해서 혈당을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죠. 글루카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름을 처음에 발견할 때는 GLP-1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금 봤듯이 뇌에 가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위에서는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 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는 역할,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 이것이 GLP가 오래 머물지 않고 효소에서 분해되면서 이게 빨리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장에서 분비되는 이 GLP-1, GIP는 우리가 장에서 분비된다고 해서 인크레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우리 몸에 있는 DPP-4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이것을 빨리 분해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GLP-1이 오래 머물 것 같으면은 계속 혈당을 또 떨어뜨리고 또 포만감도 있게 하고 체중도 빠지고 뭐 이럴 텐데 이것이 빨리 사라지게 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이 효소, 엔자임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서 이것이 억제가 되면은 이것이 빨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로서 이런 DPP-4 억제제가 많이 이제 약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럼 DPP-4는 어떤 거냐 하니까 원래는 세포막에 붙어 있다가 이것이 근데 떨어져 나오면은 이 GLP-1을 잘라서 불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르냐 하니까 요 앞에 여기를 이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려지면은 이한 불활성인 인액티브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GLP-1이 작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물로 개발되려면은 이 GLP-1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잘리지 않도록 하든지 또는 이 DPP-4가 작동을 못하도록 하는 이제 억제제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이죠. 당뇨 치료제로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DPP-4 억제제로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서 혈당 강화제, 그래서 당뇨병 치료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보 노디스크는 어떤 일을 했냐 하니까 이것이 휴먼의 정상적인 GLP-1 31개짜리 펩타이드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GLP-1이 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DPP-4에서 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걸 원래에서 좀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라이신인데 알지닌으로 대체를 시키고 또 이 라이신에 글루타메이트를 붙여서 지방산을 이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좀 바뀌면서 DPP-4 효소에서 잘리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을 리라그루타이드라고 하고 이 리라그루타이드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리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도 있고 지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약물로 개발했는데 삭센다라고 해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당뇨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됐던 것이죠. 그래서 GLP-1은 빨리 잘리지만은 이 유사한 이걸 갖다가 주사제로서 개발하니까 이 GLP-1처럼 리셉터에 결합을 하는데 효과는 좋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빨리 안 없어지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이제 주사제로서 이제 개발해서 혈당 치료제로서 개발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이 약물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인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통해서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거는 삭센다 당뇨 치료제죠. 리라그루타이드. 근데 이거는 이제 16개 아미노 지방산을 붙였는데 조금 더 변형을 시켰는데 세마그루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18개 지방산을 여기다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쪽에 잘 잘리는데
원래는 알라닌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아미노뷰틸릭 애시드라고 해서 아미노산이 아닌 걸 갖다 붙여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잘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곱이라는 상품명을 붙이면서 이것이 바로 정말 유명한 비만 치료제로서 체중을 줄이는 그런 약물로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덴마크의 노보 노르디스크가 개발한 것이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GLP-1에 아주 유사하게 잘 잘리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지방산을 18개짜리를 붙이고 여기 자리를 안 잘리도록 해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노보 노르디스크가 만들었는데 그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 회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GIP라는 아까 보셨듯이 이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냥 이중으로 효과를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요까지는 지금 방금 했듯이 GLP-1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요. 이 GIP 리셉터에도 바인딩을 할 수 있도록 요 뒷부분을 또 여기를 갖고 와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이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티르제파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물질은 GLP-1 리셉터에서도 붙어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GIP 리셉터에서도 붙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릴리가 아주 크게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고 효과도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릴리는 이걸 갖다가 상품명을 잽바운드라고 해서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이 약물을 이렇게 치료제로서 개발해서 주 1회 이제 주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치료 효과를 나온 결과를 보면은 5mg, 10mg, 15mg 이 잽바운드를 맞게 되면은 이 보시면은 5% 이상 감소가 되는 것, 20% 이상 감소되는 환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나면은 62%, 63%까지 20%가 이렇게 체중이 20%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노보 노르디스크는 이제 릴리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사제로서 개발되었었는데요.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사제가 불편하니까 이 태블릿으로 알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그래서 리벨스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훨씬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걸 갖다가 알약으로 먹으면 되니까 훨씬 좋죠. 그런데 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 아주 낮죠. 그래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릴리는 더 획기적으로 이런 펩타이드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조그만 스몰 모레큘을 통해서 똑같은 그 효과를 갖는 GLP-1 유사체가 같듯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스몰 모레큘을 만들어서 이제 올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약물을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는 이 약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약물이 이제 펩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싸질 테고 또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약물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 스몰 모레큘로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사인 노보 노르디스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밀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밀린이라는 물질은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과 같이 분비가 됩니다. 베타세포에서. 근데 인슐린은 10이 나올 때 아밀린은 1 정도 나오는 아주 소량으로 나옵니다만 이것도 역시 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음식을 많이 못 먹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위에도 작용해서 위에는 음식이 빨리 소화되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글루카곤도 분비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체중도 낮추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밀린도 역시 빨리 사라지고 마는데 이 아밀린을 또 개량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 아밀린은 37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또 지방산을 붙이고 또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카그리린타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냐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카그리세마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이 가그리닌타이드 두 개를 합쳐서 이 가그리 세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효능이 아주 좋다고 지금 임상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그리 세마 이것도 앞으로 또 다른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GLP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의 작용 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또 나올 새로운 제품의 비만 치료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도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주식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국내 여러 회사들이 이제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째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만드는 치료용 항체는 장치 산업처럼 아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펩타이드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는 생각보다 좀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조그만 회사들도 펩타이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시뮬러이죠. 이 제품이 이제 특허가 풀려서 출시하게 될 쯤 되면은 여러 회사가 다 출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가격 경쟁력이 심해서 레드 오션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는 또 한풀이 꺾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치료약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환자들이 한 치료제에 대해서 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는 이때 어떤 환자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제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지금처럼 독점적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참여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밋빛 전망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기술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귀한 노후 자금이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